화장품의 불편한 진실과 피부 디톡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윤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많이 쓰시죠? 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이 쓰게 된 게 화장품인데, 이 화장품에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화장품에 대해서 경각심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화장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브랜드를 보고 고르거나 아니면은 모델을 보고 고르거나 이러지 않고 꼼꼼히 전성분을 살펴보면서 고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깜냥이의 웨딩점령 이야기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운영해 왔던 블로그입니다. 여기 이렇게 100일이 된 애기 사진인데, 이 애기가 중2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아빠가 뭔데?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뻤는데, 제가 예전에 깜냥이의 웨딩점령 이야기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한 게 2006년 정도예요. 그때 한때 파워블로그로서 이름을 좀 날렸었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와이드 플래닛 집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경제경영연구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업연구회라고 하는 연구회도 같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 화장품 사업 연구회 검색해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옵니다.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 정도 써왔던 책들이에요.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무엇이라는 책부터 최근에 플랫폼 노믹스라고 하는 책까지 출간을 했고요. 과거 한 10년부터 해서 SNS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쪽 강의를 많이 해왔고, 최근에는 플랫폼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화장품 독성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아주 섬뜩한 문구가 있죠. 근데 이 최근에 와서 화장품의 독성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특히 대기업 브랜드들 위주로 해서 저가 원료들을 많이 쓰던 그런 화장품들도 많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각심이 들지 않습니까? 화장품 독성심의 비밀. 우리가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실들을 알려야 됩니다. 자, 먼저 화장품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 체내로 독이 들어오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 경로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경구독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밥 먹을 때죠. 음식 섭취하거나 물을 섭취하는 거고, 우리가 암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탄 음식 같은 거 안 먹으려고 하고, 특히 탄 기름 같은 거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구독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몸에 암 관련된 물질들을 우리가 섭취를 함으로 해가지고 암에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구독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암 유발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탄 음식이라든지 안 좋은 음식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경구독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피독이라고 합니다. 이 독소의 유입경로 두 번째인데,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피독은.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생활용품 속에 경피독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곳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바깥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체내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쌓이는 것들 때문에 바람의 주요 원인 물질이 75% 이상이 경피독에서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먹는 것만 소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암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피부에 화학 물질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팔 안쪽을 1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머리 부분이 3.5배 정도 흡수가 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에 모공이 있잖아요. 모공이 있는데 머리 쪽에 있는 모공이 거의 2배 가까이 크다고 합니다. 모공이.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하게 되면은 그 샴푸액이 바로 흡수가 되겠죠. 특히나 더 놀라운 거는 이마는 또 6배예요. 그리고 턱도 13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바닥까지 두꺼운 거는 0.83배 정도로 낮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생식기 같은 경우는 4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싼 바디워시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샤워할 때 많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면은 생식기를 통해서 이 경피족들이 많이 체내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등 쪽도 또 17배가 돼요. 사람 이게 팔이 안 닿잖아요, 등 쪽은. 근데 이 등 쪽을 통해서도 경피독이 많이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샴푸를 할 때 두피나 이마 쪽에 닿으면은 생식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6초라고 합니다. 이 혈액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6초 만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자궁암 수술을 해서 거기서 덩어리를 적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샴푸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것들이 독소들이 체내에 들어가서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음식으로 섭취된 독은 자연 배출량이 90%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경부독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입으로 들어간 것들은 소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경피독 같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면은 자연 배출량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다 체내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흡연으로 인한 암 발병률이 25%라고 한다면 이 경피독으로 인한 암 발병률은 7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연보다도 더 안 좋은 게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화학 물질.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은 화장품이 아니라 화학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장품을 고르면 안 되겠죠. 경피독의 흡수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이렇게 임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신을 해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식기를 통해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폐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소가 유전으로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특히 임산부분들은 특히 바디워시나 샴푸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경피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계면활성제와 방부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겨드랑이 림프절 같은 걸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많이 흡수가 돼요. 우리가 림프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큰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건강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림프절 이런 쪽들이 흡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피독이 어떻게 많이 흡수가 되냐면 피부와 혈액 그리고 림프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과 자극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각을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독성이 있거나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바로 느끼잖아요. 바로 식중독이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면은 자각 증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큰 병을 오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갔을 때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화장품 바르고 샴푸하고 바디워시 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체내에 그대로 남아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빼내야 한다는 거예요. 빼내는 게 뭐냐? 디톡스라는 겁니다. 그 디톡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경기도의 90%가 자궁에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자궁암이나 이런 쪽으로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자, 그러면은 화장품과 파라벤의 비밀에 대한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한 2분 3분 정도 됩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라지는 과연 파라벤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꾸라지가 있는 수조에 0.5g의 파라벤을 넣고 그 반응을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금방 넣었잖아요. 뻐끔뻐끔 숨을 내쉬며 이동도 보이지 않는 미꾸라지. 그런데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속을 계속 돌며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수조 밖으로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약 5분 동안 요동을 멈추지 않던 미꾸라지. 결국 의식을 잃고 맙니다. 500ml에 몰려놓은 파라벤은 극히 미량이었지만 미꾸라지를 마비시킬 정도의 치명적인 어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방부제 성분들을 우리의 피부가 먹고 있다는 사람의 몸에는 괜찮은 겁니까? 파라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더 촉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파라벤이 인체에 흡수되면 호르몬을 교란시켜 여성의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방부제인 파라벤에 과하게 노출될 경우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기초 화장에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스킨, 에센스, 로션, 세럼, 크림, 기초 5종 세트를 포함해서 아침에 사용한 화장품은 15개. 직장에서는 틈틈이 미스트와 핸드크림으로 얼굴과 손을 촉촉하게 합니다. 얼굴 화장을 지우는 데는 클렌징 티슈, 로션, 폼, 3단계를 거치는 직장인 A씨가 24시간 동안 사용한 화장품은 총 33개. 이런 여성들의 평균 화장품 개수보다 2배 많은 양의 화장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A씨의 화장품 33개에 들어있는 파라벤의 양은 모두 얼마나 될까요? 양 6g.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0.5g. 미꾸라지를 순식간에 마비시킨 파라벤의 양은 0.5g. 단 5분 만에 미꾸라지를 기절시킨 양의 약 12배가 되는 양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나온 화장품 모두 피부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이지만 오랜 기간 사용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유기농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게 상술이었습니다. 완전 우롱당한 셈입니다. 네,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도 유기농으로 광고돼 몇 배나 비싸게 팔리고
죽었을 때 되게 불쌍해 보였죠.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얼굴에다 바르고 다녔었네 하고 저는 요거 보고 진짜 내가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불쌍했다가 자, 이 파라백이라고 하는 이런 방부제가 사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양이 지금 많이 줄고 다른 걸로 대체됐다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한 성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한 번 들어가면은 쉽게 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장기관이나 근육기관에 쌓여서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고 특히나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혈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백혈구가 체외에서 어떤 성분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병균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싸워서 없애잖아요. 싸워서 죽이고 없애잖아요. 근데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거부 반응을 안 느끼고 그대로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또 동영상 하나 더 재미있는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비밀 그동안 알고 쓰셨습니까? 눈의 라인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해주는 아이펜 아이폰 시대 전체이 자석을 갖다 대자 자석에 펜슬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화장품의 비밀이 이게 뭐야?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줘야 돼? 그리고 속눈썹을 길고 풍성하게 해주는 마스카라. 마스카라 역시 자석에다가 만드는데 이는 제품에 함유된 산화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화장품 속 화학 첨가물들 제품에 함유된 화학 첨가물들인데요. 그동안 제대로 알고 쓰셨습니까? 계면 활성제를 또 한쪽에는 천연 계면 활성제를 넣고 물고기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합성 계면 활성제를 넣자마자 물이 탁해짐과 동시에 수조 안의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천연 계면 활성제를 넣으니까 오히려 더 활발해졌는데요. 천연 계면 활성제를 먹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3분이 흐르는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합성계면 합성제쪽 물고기와 여전히 생생한 모습을 보이는 천연계면 합성제쪽 물고기 합성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합성 계면 활성제 모두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안전한 것도 있지만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석유화학의 합성 계면 활성제는 사람에게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 각작 반응, 피부 자극, 면역기 저하를 통해서 비염, 천식,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샴푸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디움 라우레 솔페이트, 소디움 라우레스 솔페이트 같은 합성 계면 활성제는 미국에서 보고되는 독성학 보고서에 의하면 폐부에 쉽게 침투해서 심장, 간, 폐 그리고 뇌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체내 오일과 머물러 잠재적으로 독성이 큰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중요한 거는 이게 장기간 노출된다. 아무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는 것들이 장기간 노출되면서 내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들이 축적이 되다가 나이가 좀 더 들고 면역력이 안 떨어졌을 때 그럴 때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이 샴푸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내 몸을 망치고 있고 이것들이 피부를 통해서 순식간에 채널로 축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설페이트류들이 계면활성제로서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특히 간이나 뇌, 그리고 각종 장기 쪽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비염도 감퇴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합성 계면활성제를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안용 화장품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피부를 꿈꾸십니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아기 피부. 그런데 세월에 따라 묵게 보이는 주름과 늘어지는 피부. 탄력 비교를 위해 아기 피부와 60대 피부에 물방울을 떨어뜨려봅니다. 아기 피부는 탱글탱글한 탄력으로 물방울을 동그랗게 튕기는 반면 60대 피부는 물방울이 떨어짐과 동시에 힘없이 퍼지고 맙니다. 피부 노화, 단지 세월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기 화장품이요? 우리 피부 관리하는 거예요? 네. 각종 노폐물에 오염된 우리 피부. 우리는 노폐물 제거와 피부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안용 화장품이 피부 노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의 피부는 어떻습니까? 스펀지 2.0 알아야 산다. 화장품의 비밀 제2탄. 세안용 화장품의 비밀. 지금부터 세안용 화장품의 숨겨진 비밀이 공개됩니다. 한전의 피부 상태와 비교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피부가 야, 이게 태양의 효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부를 보호하고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하기 위해 매일 세안용 화장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안에 사용하는 화장품만 해도 수십 가지 이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세안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안용 화장품. 그 종류만 상당한데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먼저 눈가와 입술의 색조 화장을 지우는 데 사용되는 클렌징 워터. 메이크업 잔여물을 녹여내 지우는 유성 세안제 클렌징 오일. 메이크업 제품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되어 짙은 화장 제거에 용이한 클렌징 크림. 이게 제일 좀 지금 화장했을 때 세안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클렌징 폼까지 이렇듯 다양한 종류의 클렌징 제품들. 우리는 제대로 알고 쓰고 있는 것일까요? 실험녀와 실험맨이 나란히 짜장면을 먹은 후 왜? 기름때가 가득한 빈 그릇을 닦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릇 닦는 데 주로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로 짜장면 그릇을 닦아봅시다. 스펀지에 주방용 세제를 묻히고 잘 비벼 거품을 충분히 낸 후 짜장면 기름때를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깨끗이 헹군 후 그릇을
그것을 손으로 문질러 보니 오드득 예상대로 기름때가 쏙 빠졌습니다. 이번엔 클렌징 폼으로 짜장면 그릇을 닦아보겠습니다. 주방 세제와 마찬가지로 스펀지에 클렌징 폼을 묻히고 거품을 낸 후 짜장면에 기름때를 닦아냅니다. 과연 기름때는 제거될까요? 물에 헹군 그릇을 역시 손으로 문질러 보니 들리십니까? 주방용 세제와 마찬가지로 기름때가 잘 닦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방 세제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세정력을 자랑하는 클렌징 폼. 자, 동영상 몇 가지만 보고요.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 주방 세제로 세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클렌징 폼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혹시 주방 세제 없을 때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방 세제 없을 때 비누에다가 거품내가 그걸로 주방 했었거든요. 설거지 했었습니다. 안 하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사무실에 주방 세제가 없을 때 가끔 합니다. 이렇게. 근데 결국 뭐냐 하면은 자기 이 피부를 주방 세제로 세수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피부에 있는 각질이라든지 원래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런 세안용 비누라든지 같은 이걸 쓰면서 클렌징 폼을 쓰면서 얼굴을 다 한번 벗겨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킨 로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독소 유입 경로 세 번째인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고등어 굽고 고기 구울 때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초미세먼지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 그것까지 생각이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생활이 익숙해지고 건강에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주방에서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이 주방에서 요리하고 이럴 때 연기가 계속 나와요. 특히 기름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계속 축적이 되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연기뿐만이 아니고요. 샤워할 때 나오는 수증기. 샤워할 때 우리 뭐 바르죠? 바디워시 바르잖아요. 그 바디워시하고 따뜻한 물하고 섞이면서 그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지만 입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폐 안에 걸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따져보면은 연기와 이런 수증기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폐 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1차로 폐를 공격하고 2차로 심장을 공격하고 또 3차로 온몸을 돌면서 세포를 공격하고 또 이것이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고 또 치매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우울증, 각종 뇌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피력뿐만 아니라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요리를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업으로 요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리사분들. 이 요리사분들의 평균 수명이 좀 낮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 앞에서 계속 요리를 해야 되고 거기서 또 계속 그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리하실 때 항상 팬 틀어놓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입으로 섭취되는 것들은 90% 이상이 다 자연 배출됩니다. 웬만한 것들 다 배출되는데 피부와 호흡으로 유입되는 독은 90% 이상이 배출되지 않고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축적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단기간에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쌓이다 보면은 그것들이 한순간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